자,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1번 문항 보니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기호로 나와 있죠. 기호로 나와 있으면은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줄만 읽어서는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문맥적 의미는 관련 정보 찾기라는 그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문맥적 의미를 판단했을 때 제일 먼저 문학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1번부터 5번 선택지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인법, 비유법, 그다음 대비, 형사구조 반복,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라는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지금 지문 안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지문 안에서 보시면 이제 3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밑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역시 밑줄과 같은 의미, 그 밑줄과 같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 밑줄의 앞이나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앞이나 뒤에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얘도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한다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 인물의 이제 행위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A, 이 중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만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 지문과, 그렇죠? 지문 이제 본문 작품과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관련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골라라 그러니까 소거법을 사용할 거야. 즉 맞는 것도 찾지만 틀리면은 일단 다 제껴버립니다. 그렇죠? 제껴버려가지고 안 되는 선택지를 다 지우면서 판단하면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기를 참고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요 말이 나오게 되면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읽어라라는 거예요. 먼저 읽어라. 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렇다면 이에 맞게 해석을 해세요라는 의도예요. 이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보기를 먼저 한번 보면 규곤 의측은 조선 후기에 탄생된 여성 조분서라라는 거죠. 책의 제목인 규곤 의측은 방문할의 거동과 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책에는 남성 중심의 감상적 체제를 유지하고 유교 이념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부녀자가 지켜야 할 규범들을 2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조항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자가 지켜야 할 규범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안의 내용이 뭐예요? 부녀자가 뭔가 부녀자가 등장을 할 거고 그 행위를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 D, E하고 관련을 지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친정 부모를 대접하는 도리, 집안 살림을 일으킨 도리,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 이건 너무 길다. 그래서 무당 불교, 그 다음에 친정 부모, 집안 살림, 손님, 아랫사람. 이렇게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하고 연결되는 것만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가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먼저 읽어라. 정보를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부터 E가 지금 지문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A, B, C, D, E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로서 각각 우리가 대응을 시켜봐야 되겠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면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작품들에는 자, 인물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사작품이다라는 특징이 좋습니다.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는 각각 형상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화자의 논평이 제시되는데, 자, 그래서 서두와 말미에 각각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소개, 그 다음에 화자의 논평이 말미에 제시된다.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 복수의 인물, 여러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 작품의 중간에 이러한 소개나 논평이 삽입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명이 또 들어가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지. 자, 이때 논평은, 자, 이제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는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해서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 희화화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자,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희화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기쁠 희자야, 재밌게 나타낸다라는 거. 자,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면화하고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서 경계의 성격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계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그래서 경계 경자의 경계 계자입니다. 둘 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봐야죠. 지문의 내용에 부정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적인 인물을 형상화했는데 복수의 인물을 소개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희화화 시키겠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논평을 이야기할 것이다. 행동변화의 경계의 성격과 행동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행부터 한번 봅시다.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 보소. 자, 그래서 이 저 부인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풍자의 대상이다라는 거, 비판의 대상이구나. 자, 출가라는 것은 결혼한 거죠.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흉도 허다하다. 자, 그래서 허다하다는 것은 이제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편지의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계엄스럽다 뜻풀이가 나와 있죠. 남의 가진 것을 부러고 시기하는, 시기가 많은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둘 다 막 질투심이 많네. 야유되기 신우이와 엄숙되기 맞동서면서, 신우이는 야유를 막 하는 거고, 맞동서는 엄숙한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약한 아우동서. 자, 그래서 요약은 이 요자가 요사하다. 그 다음에 악은 악하다죠. 요사하고 악한 동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안년에, 씨안년 뜻표가 나와 있죠. 남편의 첩. 자, 거세도다, 남녀노복. 그래서 남녀노복이 아니라 남노여복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 남자의,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에 여성 여자의, 복자가 여치, 여종 복자예요. 그래서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 그래서 이제 거세구나. 남녀노복이 들어오며 나며 흠구덕에,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자기의 흠을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라 믿었더니 시뻘주먹 되었어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가 자기가 심하다고 해서 그 시집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뻘지목도 지금 보면은 10번 찍힌 나무,
우리가 이제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넘어간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0절부터 간수병을 기울이고, 그래서 간수병을 기울인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간수를 먹으려며, 즉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사전에 간수를 찾아봤는데 이게 뭐 독약이라는 이런 뜻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간수라고 하면 두부 할 때 그 두부의 그 물 있잖아. 이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치마 쓰고 내닫기와 도망가는 거예요. 보침 싸고 도망치래.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들구경을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긴 장죽이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자, 그래서 긴 장죽은 그 길다 장자를 또 썼거든요. 지금 보면은 중복이 되죠, 여기가. 죽자가 대나무 죽자인데 여기서는 그 뭐냐면 장죽은 담뱃대를 이야기해요. 담배 피우다. 담배가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우면서 뻑뻑 노는 거지. 문복하다라는 건 문복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소일이요. 그래서 소자가 작다 소자.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 작다 소자가 아니라 사라지다. 네. 그 다음에 날 일자요. 그래서 날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소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것에 재미를 붙여요. 재미를 붙여서 그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점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쵸? 점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 A 부분, 그쵸? 이 A는 연결이 돼요. 자, 겉으로 서름이요. 속으로 딴 생각에. 겉으로는 서러운 척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지. 반분대로 이를 삼고, 반분대 역시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살짝 칠한 엷은 화장, 화장으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역시 부정 행위,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어른 공격을 안 하네요. 말대답하는 것은 역시 부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자,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구려 만넋수라. 그래서 그 뒤중구려는 성질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고 삐뚤어짐. 그 다음에 만넋수는 맞접수 지지 않고 대꾸하는 것. 역시 이제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 부정적 행위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두모, 네, 지하에서 이거는 표시는 거기에 안 되죠. 자,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자, 들고 나니 초롱꾼 뜻이 나왔습니다. 초롱을 들고 나서면 초롱꾼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팔자나 고쳐볼까. 자, 그래서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을 버리고 딴 이제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죠.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나 하여볼까. 양반 자랑을 해보고 색주가. 그래서 그 색주가라는 것 뜻풀이 나죠. 술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부정적인 행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해볼까? 남대문과 뺑덕어면 청성이 들어간다. 배워서 저런가 본없이 하다. 자, 지금 이제 남대문 밖에는 뺑덕어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인물이 등장하고 역시 이제 두 번째 풍자 대상이 두 번째가 나타나죠. 자,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자, 여기저기 물음 맞춤. 그 양자 사이에 서로 다를 적에 삼자 앞에서 대질하여 변론하는 것.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이고 역시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합니다. 싸움을 붙이는 거지.
나가면은 말전조 뜻풀이 여기서 나왔죠. 이쪽 말을 저쪽으로 전하는 이간질하는 거. 역시 부정적인 문제, 그렇죠? 행위를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면서 음식 공론입니다. 그래서 음식 공론이라는 것은 이 비다공자의 논할론자, 비어있다, 논하다, 텅빈 논의라는 뜻으로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실속 없는 논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탁상공론이라고 부르잖아요. 탁상공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의, 즉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식 맛이 없다는 둥 말이면서. 자, 제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야. 불공 또 나왔습니다. 이거 A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조상은 젖혀놓고 라고 이야기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비윤리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제 뭐 부정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 잘못된 행위, 이건 같은 의미라서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무경,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당기죠. 무당 이야기 나왔습니다. A 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무조건 맞는 말이네, 그렇죠? 자, 소경은 장님을 이야기하는 실업장애인. 그래서 푸닥거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푸닥거리는 그거 굿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걸 우리가 푸닥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복까지 다 나가고, 그래서 재산을 상진한 것입니다. 소경은 장님,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을 쳤거든. 자, 그래서 남편 모양 골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그래서 남편은 삽살개 뒷다리처럼 생겼고, 자식을 보니까 털벗은 솔개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죠. 비윤리적인. 몇 장소, 떡 장소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간식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레압, 씨압은 선압은 기지개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레압에 이제 씨야라는 거, 씨야는 우리가 굉장히 낯선 단어죠. 여기 끝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화에 씨를 빼는 도구를 우리가 씨야라고 해요. 목화에 씨를 빼는 도구.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려면 목화에서 씨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럼 씨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일을 안 하려는 거야. 그렇죠? 자, 이야기책 소일에,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만 소일거리를 삼는 거죠. 음담해설 유기로다. 그래서 지금 역시 띠까띠까 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가족을 역시 돌보지 않고 있다. 자기 소일거리만 놀고 있는 거죠. 흥미거리로만. 자, 이시저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자, 그래서 모함 잡고 똥 먹인다. 그래서 빼어서 남을 못된 구렁에 들게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간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죠. 인물 초인 떨려가기. 인물 초인 떨려가기 밑에 또 있죠.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쫓겨나기. 역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펫조박이 되겠구나. 그래서 펫조박, 쪽박을 타는 신세, 거짓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또 행위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네. 세간은 이제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줄고 걱정만 늘어나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그래서 이제 옷이 없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줄다, 늘다, 짧다, 길다라고 해서 대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대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총 없는 헌신에 그래서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주심 이를 삼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은 결혼이고 장사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은 거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장사를 지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음식을 추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밀다 추자에 찾아내다 심자거든요. 밀다 추자에 찾아내다 이렇게. 그래서 추심이라는 것은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찾아내요. 가지거나 받아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법 용어에서 보면은, 법률 용어에서 보면은 무슨 뭐 추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돈을. 자, 그래서 이제 빌어먹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에게 의진해서 빌어먹고 있다. 자, 꾼양식 거울러라. 거의 되었다, 곧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꾼양식은 이제 다 떨어지고 한번 국회 하여보자. 그래서 국회는 친구끼리 모여서 술 마십니다. 자, 지금 이제 양식이 떨어졌는데 술 마시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이제 떨어졌으면 양식 떨어면 빨리 양식을 구하던가 빌리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 마시고 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 지제 매마치고, 가부, 지제, 부인의 잘못에서 남편이 벌을 받게 됐다라는 거에서 죄 없는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뺑덕어움 때문에 지금 이제 맞는 거예요.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에서 그 괜히 화를 내서 죄가 없는 자식을 또 맞게끔 합니다.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합이 원망이라. 자, 여기서 이 씨앗은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남편이 매를 맞고 아이가 지금 무지한 듯 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씨앗은 자식이에요. 가난 때문에 자식을 남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중매 선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남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남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 자,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레비요,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세. 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며느리는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딸 자식 결혼시킨 딸 자식은 그 데려와가지고 남의 집을 결단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이제 결단을 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이제 뜻풀이가 무엇이냐면 살림이 망하여 거덜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을 거덜나게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형태가 유사하니까 이제 대꾸법 또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목구명이 두슈하며, 두슈하다라는 건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들썩하다는 뜻이에요. 목구멍이 들썩들썩한 거야. 이제 뭐가? 물에 무의 음란이요. 그래서 이제 없다 무자에. 얘도 예의 예자에 없을 무자에 의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음란한 말만 이제 음란한 사람이다. 자,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송되고 회개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방송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지. 이게 방송되고 노을 방자에 소리 성자, 그 다음에 크다,
대자에 울다 국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놓으며 크게 우는 거. 해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다 해자에 괴자가 괴상하다, 괴이하다. 그래서 얘는 크게 놀랄 정도로 매우 괴이하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희한한 행동을 막 하는 거지.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싹 드러누고. 그래서 생투기라는 것은 이제 샘을 내다 할 때 숫자, 그 다음에 질투하다 할 때 기자예요. 그래서 샘을 내다, 샘내다, 질투하다 라고 해서 이 생투기라는 것은 남의 여자, 다른 여자를 그냥 막 질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멀싸 드럽고, 간부 달고 다는, 간부는 간음하다. 그 다음에 지압이고, 그래서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남자하고 달아나는 거고, 관비정속 흐뭇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비정속 밑에 있죠.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로 소속시키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자가 벼슬 관자인데 관아, 그 다음에 빗자가 노예, 그다음에 이제 노비. 그래서 관아의 노비, 즉 국가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뭇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의 정서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무식한 창생들아. 이제 창생은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식한 백성들아, 고동은 이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할 행자에 행하다 거자에 움직이다, 운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행동을 자세히 보소. 이거는 이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그런 줄 알았거든. 고칠 게자 힘을 쓰고. 그러다는 잘못되다죠. 잘못을 알면 고침에 힘을 쓰고, 옳은 줄을 알면 행하기를 위주하소. 그래서 위주는 하다 위자에 이게 이제 주되다, 중심. 그래서 행하기를 중심으로 해라. 아무리 용렬하나. 해서 용렬하나는 사람이 변변하지 못해서 못하고 졸렬하다, 못하고 졸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자가 쓰다 용자고요. 멸자가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못하다. 쓰지 못한 거. 아무리 쓸모없다고 하나 그름과 오름을 모르겠는가 해서 안다라는 설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의 저 부인과 뺑덕 어멈이라는 두 인물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 이런 걸 나타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작품에 해당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1번이 답인데, 기억, 대상을 의인하여. 자, 기억이 지금 보면 긴장죽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이려죠.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물의 모습을 듣는데 친구들과 보내는 건 아니에요. 번님네는 담뱃대를 이야기하는 거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는 없어요 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할 때 5번 보면, 내 처지를 아는 여승이 남을 뜯는 것을 핑계로 가출할 것을 권유한다는데 여승이 권유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여승을 따라갈까라고만 이야기한 거지, 여승이 너 가출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행을 통해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평가의 근거로 삼은 거. 자, 이거는 맞죠? A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1, 2, 3번이 될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를 다 지울 거예요. B를 다 지워버리면 답이 나와버리고, 이제 2번하고 3번이 남죠.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자,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 D 부분의 둘째 행에서 보시면 물레압, C압은 선압품 기지라 해서 얘가 이제 일단 30행에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 디귿 부분 34행이 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36행 디귿 밑줄에 밑에 보면 총없는 헌신의 어린 자식을 들쳐오고 혼인장사 집중하고 음식 주심 일을 삼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36부터 37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안 살림을 일으킨 도리는 없어요. 그렇죠? 못한다라는 거에서 언급을 했죠. 일단은 C도 맞는 말로 보입니다. 아, 이거 볼 필요는 없었구나. C는 둘 다 있네. D냐 E냐 요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손님을 대접한 손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D를 지우게 되면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아랫사람은 어디서 했느냐? 리을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리을 부분에서 즉 42행 43행을 통해서 그 아랫사람 즉 며느리 내쫓고 그 다음 딸 자식 데리고 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구나.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 정답이 5번인데 한번 보면 A와 E 저라는 말을 통해 C에서는 그러한가라는 말을 통해 자, 여기까지 화자와 작품속 인물의 거리감을 드러내며 저부인이나 뺑덕어머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A는 저부인, 거동보소, 저부인 모양보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E에서는 마지막 부분이죠. 저거동 자세히 봐라라면서 이제 옳게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C에서는 그러한가, C 보면은 천성이 그러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리감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라는 것은 그 대명사로서, 그래서 이제 대명사에 이 그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는 화자와 가까운 대상 지칭할 때 그는 청자와 가까운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저는 화자, 청자 모두 먼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라는 말은 거리감을 드러내는 건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 부분에서 그러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이렇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청자와 가까운 대상, 화자는 가까운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드러냈다라고까지는 볼 수가 있어 보여요. 둘 다. 자, 저번 뺑덕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나누는데, 변화의 필요성, 그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훈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한 거고, 그래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독자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저분이 뺑덕어머니 바뀌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